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노태우 대통령 화장에 대하여입니다. 그렇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10월 26일 날 별세하셔가지고 30날 5일장이었으니까 10월 30날 화장을 해서 어디다가 이제 모셨는데요. 과연 이 화장을 잘한 일인가에 대해서 오늘 풍수가로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노태우 대통령 화장 잘한 일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풍수에서는 길과 흉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좋은 길지를 쓰면은 자손에게도 좋지만 돌아가신 그 영혼에게도 아주 좋은 일이죠. 천당과 지옥이 갈리는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 매장에는 이렇게 길과 흉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을 했을 때는 해와 득이 없어요. 왜냐? 바로 화장을 하게 되면 기가 발산할 원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화장을 하게 되면은 재가 되기 때문에 그 재에서는 기를 발산을 아주 미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가 없어요. 자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매장을 하게 되면 그 육신에서 매장한 그 지질에 따라 육신에서 기가 발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질에는 6가지가 있죠. 온혈, 화혈, 건혈, 냉혈, 습혈, 수혈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가지 이 지질 중에는 온혈밖에는 묘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온혈은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 매장을 하면 그 육신이 편안해져.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살아서도 안온하고 따뜻하면 아주 편안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덥거나 춥거나 습하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고통스럽죠. 이와 같이 매장되어 있는 그 육신은 그 지질에 따라 그 기가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에 따라서 온혈이면 온기, 화혈이면 화기, 냉혈이면 냉기, 수혈이면 물기, 습혈이면 습기 이와 같이 그 기에 따라서 자손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같은 물체로서 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 기에 따라서 이 매장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손에게 길과 흉이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지질에는 이와 같이 좋은 기를 주기 때문에 자손이 그러니까 그 유해가 조상의 유해가 편안하면 안온하고 편안한 기를 발산해서 직계자손과 통관되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 그 편안한 조상이 편안하면 자손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은 같은 물체라서 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매장이는 길과 이와 같이 상반되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또 소개해 드렸죠. 이거는 제가 2011년도 7월 달에 몇 달 전이죠. 이 석가공자 예수를 넘어야 세상을 살린다에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실이. 그래서 이 좋은 길지 않으면 화장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풍수가지만 우리나라 매장 문화가 전해왔지만 이 좋은 길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망의 99%는 화장을 해야 맞는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이 낫다는 거죠. 왜냐? 화장은 바로 사망해서 화장하면 기가 없다. 그래서 해와 득이 없어요. 그러면 자손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장에는 틀림없이 좋은 길지만 썼다 그러면 또 아주 좋습니다. 무해무득한 데만 써도 자손이 아주 잘 돼요.
명당을 쓴다 그러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이죠. 제가 지금까지 쭉 본 거로 우리나라 정계 재계에 있는 사람들이 조상묘가 다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손들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자손들은 거의가 흉지입니다. 그러니까 99%가 흉지입니다. 그러니까 흉지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매장을 잘 높일 바에는 화장이 훨씬 좋은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노태운 대통령 화장에 대해서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 이 화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 길지에 모실 수 없는 경우에만 이게 해당되는 거지, 모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반드시 길지에다 모셔야 이게 진정한 효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 사망은 물론 그 해와 득이 없다, 화장은 해와 득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부모님을 돌아가셔서 바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든다는 것 같이 불효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불 속에다가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넣어서 태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불효입니까? 이건 정말 나쁜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노태우 대통령 화장한다 소리를 듣고 풍수가로서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월 29일 날 찾아간 거죠. 10월 29일 날 장례식장 찾아가서 가니까 못 들어가게 해요. 예정되어 있는 사람, 이미 들어오게 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반인 분향소는 서울시청 앞에 있으니까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저 풍수가고 특별한 얘기를 좀 하러 왔다.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거기 장례위원장을 만났느냐면, 누구라 그러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장례위원장이.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좀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그분 전화번호를 아는가 하고, 그래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장례식장에 와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 근데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 나를 좀 면담을 합시다. 이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그랬는데 이미 가족들과 다 협의가 돼서 화장으로 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이미 화장을 하게 되면 이젠 아무런 그 영향은 없지만서도 대통령을 지낸 분에게 화장을 한다는 건 우리 국민 정서로도 맞지 않고 우리 문화에도 맞지 않고 이건 대단한 불효입니다. 대통령을 지낸 분이고 능력 있으면은 매장을 하는 게 원칙이지. 그래서 매장을 해서 편안한 곳에, 안온한 곳에 모셔드리는 게 원칙이지. 이게 우리 문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런 대통령을 지낸 분에게 화장을 한다는 것은, 그런 능력도 되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풍속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사회에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사회에 발표한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다시 매장으로 하게끔 해라. 그랬는데도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한 30분 설득하다가 안 돼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그래도 정통 풍수, 도선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지낸 분에게 이렇게 화장을 하게 한다는 것은 제 풍속으로서도 용납이 안 되고, 또 아무리 모르는 자손이라 하더라도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돌아가서 바로 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거 아닙니까? 화장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린 어쩔 수 없는 경우 매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흉지밖에 없다. 아니면 흉지도 쓸 데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이게 화장이 오히려 더 나은 거지. 그런 대통령을 지낸 분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풍수가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미 노태우 대통령 화장한 건 다 아시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이 유골은 화장한 재는 어디다가 놔도 상관은 없어요. 속된 말로 이렇게 뿌리거나 강이나 산에다 뿌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부모님을 어떻게 재를 만들어서 함부로 뿌립니까? 그거는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이고, 어차피 이제 화장했다 그러면은 편안한 그 낙골당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노무현 대통령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참배할 수도 있고 좋겠다는 거죠. 뿌리는 것 같이 그 나쁜 또 더 불효는 없습니다. 또 수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수목장도 수목장 하는 저는 아주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 모셔뒀어요? 그러면 너희 할아버지는 저 나무 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 나무 밑에다 거름 주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그 유골을 그런 식 아닙니까? 왜 나무 밑에다 하필이면 거름을 주냐 이겁니다. 그거 아주 상상하기도 나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 밑에다가 수목장을 해놓고 거기서 절할 겁니까? 거기다 나무 밑에다 절할 거예요?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자손으로서 이거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장한 것을 어느 낙골당이나 어느 산이라든가 이렇게 모셔두면은 그래도 우리 자손들이 찾아갈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리울 때, 속상할 때, 누구하고 대화하고 싶을 때, 즐거운 일 있을 때 부모님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꽃 한 송이 놓고 부모님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유골이라도, 그 화장한 유골을 하더라도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아주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나 부모님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산이나 강에 뿌렸다 그러봐요. 이거는 정말 그나마도 또 더 못된 짓입니다. 자손으로서는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손들의 교육하기도 좋잖아요. 너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화장을 해서 여기다 모셨다. 그러면 자손들이 또 그렇게 부모님 따라서 가보듯이 또 이렇게 참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적으로도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풍수가로서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구나라는 좋은 말도 많이 듣지만 또 제 의견하고 틀리는 사람은 또 반대되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입니다. 풍수지리학 전문가예요. 모든 문제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누구한테든지 이해가 되고 신뢰가 될 수 있도록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옳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좋은 길지에 모셔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좋은 자리가 있으니 그쪽으로 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노소영, 노재현 그 아들 따님이죠. 이 사람들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풍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참 평소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를 역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학문을 역행하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풍수지리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르지 않게끔 자꾸 유도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특히 기독교가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희망의 새 아침 주제는 노태우 대통령 화장이었습니다.